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전반기 최강팀 리버풀이 뉴캐슬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 리버풀이 뉴캐슬에게 매우 전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에게 3실점을 당하면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2점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이 가장 원하는 무승부가 돼버린 이 경기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가 주중 3일 사이에 모두 치러지게 되고 주말에 15라운드는 또 그대로 치러지게 되는 매우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14라운드 둘째 날에 관심 가는 경기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맨시티가 8경기 만에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리버풀이 또 승점 3점을 챙길 것인가, 그리고 아스날 맨유의 빅매치, 황희찬은 또 벤치로 시작하는가, 토트넘이 주말에 상대할 첼시는 혹시 대형 사고는 없을까. 모든 게 토트넘 기준으로 봐도 관심사 맞죠. 오늘 경기로 토트넘은 분명 순위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맨유가 아스날을 이겨버리면 토트넘과 역전이 되는 거고요. 뉴캐슬이 리버풀을 이겨버리면 또 순위가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바뀐다고 예상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뉴캐슬 대 리버풀의 경기는 뉴캐슬이 승리를 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버풀을 조금이라도 끌어내리는 게 매우 필요하고, 그래야 우승 경쟁을 5개 팀이 하는 역대급 흥미로운 시즌을 경험해보죠. 리버풀만 너무 앞서 나가면 싱겁잖아요. 물론 토트넘이 그 사이 낄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뉴캐슬 대 리버풀의 경기는 뉴캐슬의 홈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뉴캐슬은 홈에서만큼은 초강팀입니다. 강팀들을 잡아냈으니까요. 거기다 뉴캐슬의 라인업만 봐도 미드필더와 공격진은 화려했습니다. 스트라이커 이삭, 윙어 머피 고든, 미드필더 토날리, 기마량이스, 조엘링톤, 수비에 리버라멘토, 쉐어, 번, 홀. 이에 맞서는 리버풀은 작은 변화가 있지만 라인업만 봐도 뉴캐슬이 떨 수밖에 없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유럽 베스트 11에 뽑힌 골키퍼 켈러, 로버트슨, 반다이크, 고메스, 콴사, 메갈리스터, 커티스 존스, 흐라반베르흐, 각포, 누네스, 살라였습니다. 뭔가 좀 틈이 보이지 않는 라인업이죠. 디아스, 아놀드, 소보슬라이가 벤치에 있었는데도 팀이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뉴캐슬은 리버풀에게 너무너무 약한 팀이었습니다. 30경기로만 봐도 리버풀이 20승이고 지난 9경기만 봐도 리버풀이 8승을 했고 최근 6경기에서 2골 이상을 넣었던 리버풀입니다. 뉴캐슬은 저 라인업을 가지고 리버풀을 상대로 수비 축구할 리가 없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압박을 매우 강력하게 했던 뉴캐슬이었습니다. 제발 사고 쳐주길. 경기는 시작부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뉴캐슬이 리그 1위, 아니 어쩌면 유럽 최강일 수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압박을 세게 걸면서 맞불 작전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첫 슈팅도 뉴캐슬이 먼저 했습니다. 점유율은 리버풀이 더 높아 보였지만 매우 박빙 경기로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리버풀이 두 번의 기회를 잡습니다. 메갈리스터가 전반 13분에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닉 포프 골키퍼가 막아냈고 이어서 왼발 슈팅은 골대를 맞추면서 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도 이에 못지 않았습니다. 머피의 중거리 슈팅에 골대를 맞췄고 리버풀은 뉴캐슬을 막아내기 위해서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 34분에 뉴캐슬의 한 방이 먼저 터집니다. 빠르게 빌드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삭과 반다이크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삭이 반다이크를 살짝 속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반다이크가 아니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대와 거리가 있었거든요. 만약 이 상황에서 질주하려고 해도 반다이크가 밀릴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제낀 다음에 그 먼 거리에서 바로 중거리 슛! 끝! 와, 원도골이었습니다. 전문 스트라이커가 저런 슈팅을 보인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진짜 들리니? 솔랑케? 와, 루니 보는 줄 알았습니다. 뉴캐슬이 리버풀에게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13라운드까지 선제 실점이 2경기인가 3경기밖에 안 됩니다. 일격을 당한 리버풀이 곧바로 득점을 할 것 같겠지만 아니요. 전반전 뉴캐슬이 1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분명
리버풀이 점유율은 앞서 있는데 리버풀이 더 어려워 보였고 전반에 경고를 3개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 어려울 것 같은 예상이 되죠. 전반전 점유율은 62대 38, 슈팅이 뉴캐슬이 9개, 리버풀이 5개, 그 중에 뉴캐슬은 유효 슈팅이 4개, 리버풀은 1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리버풀이 밀려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 경기는 더욱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버풀은 최강팀 인정해야 되잖아요. 양 팀은 변화 없이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 4분 만에 리버풀이 동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전반전 편하게 쉬었던 살라가 갑자기 깨어나 버렸습니다. 박스 안에 이미 선수들이 몰려 있었는데 달려 들어오는 커티스 존스를 기다리더니 절묘하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커티스 존스가 다이렉트로 슈팅한 것이 그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살라 어시스트 또 추가. 살라가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리버풀의 공격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뉴캐슬은 리버풀을 상대로 많이 뛰긴 했거든요. 일주일 만의 경기도 아니고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죠. 의외로 더 밀렸던 뉴캐슬은 리버풀의 수비 균열이 생기는 순간 다시 재역전골을 넣게 됩니다. 이번에도 수비와 1대1 상황이 있었는데 고든이 제끼면서 골을 넣은 것입니다. 뭐지? 리버풀 수비 못하는데요? 뉴캐슬 공격이 좋았다고 해야겠죠. 슬롯 감독은 다급해졌습니다. 60분이 되자 단번에 3명을 바꿔버립니다. 아놀드, 디아즈, 소보슬라이 투입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이제 에이스 3명을 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슬롯 감독의 용병술은 곧바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67분에 아놀드의 어시스트에 살라가 다시 동점골을 장렬시킵니다. 진짜 볼에 자석이 달린 건지 왜 이렇게 살라에게 딱 맞춰가는 겁니까? 아놀드와 살라는 벌써 8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에이스들이죠. 뉴캐슬은 살라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살라의 멀티골까지 터지면서 이 경기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82분에 박스 안에 있던 살라에게 아놀드가 또 어시스트를 하면서 3대2 역전에 성공을 해버린 것입니다. 흥민아 제발 저렇게 좀 박스 안에 좀 있어줘라 좀. 리버풀이 강하긴 합니다. 언제든 어떻게 해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인 것 같더라고요. 김칫국이지만 카라바오컵 4강전에서 리버풀 만나진 않겠죠? 리버풀의 역전승으로 끝날 것 같다 하면서 다른 경기들 상황 보니까 맨시티는 3대0으로 노팅엄을 압살시키고 있었습니다. 데브라이너가 선발 출전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죠. 뉴캐슬 감독은 역전을 허용하자 지쳐있는 선수들 3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88분 조금 먼 거리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는데 뉴캐슬의 극적인 동점골이 나와버립니다. 사실 뉴캐슬이 이길 뻔한 경기가 패배 각이었던 상황인 건데 이 골은 뉴캐슬이 리버풀에게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리고 토트넘이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골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문전으로 볼이 날아갔는데 리버풀 골키퍼가 아웃이 될 줄 알고 쳐내질 않았는데 뒤에서 달려오는 셰어가 각이 없는 상황에서 갖다 댄 것이 그대로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리버풀로서는 진짜 망연자실이죠. 첼시, 아스날, 맨시티는 여전히 강팀이고 이들에게 리버풀이 패할 수도 있다고 보면 과거에도 이런 승점이 역전이 되는 경우 종종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로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승점 2점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뉴캐슬이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추가 시간 5분 95분에 뉴캐슬의 역습이 이어지면서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고 매우 좋은 찬스가 생겼습니다. 리버풀 수비는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경기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 경기가 끝날 때 뉴캐슬은 그래도 잘 싸웠다고 함성이 터져야 하는 순간이 오히려 야유로 바뀌어버렸고 선수들도 강력하게 주심에게 항의를 했는데 오히려 옐로카드를 받아버립니다. 리버풀이 운 좋았던 경기였죠. 자 이제 다음 경기 리뷰로 찾아올게요. 아스날이 기분 나쁘게 이기고 있네요.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